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57호 제3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정신질환자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 없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신질환, 의심, 자에 대한 회피와 소극적 대응으로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며 시군 정신건강 담당자들에게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오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토론회를 열어 도내 정신건강위기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신건강위기 대응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과 박한선 정신과 전문의, 윤미경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 등 정신분야 전문가가 참석했으며 31개 시군 보건소장 및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장들도 화상회의를 통해 참여했다. 이 지사는 과거에도 커다란 사회적 위기를 겪고 난 뒤 자살자가 급증했다는 여러 보고가 있다며 코로나19로 앞으로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살과 더불어 정신질환 의심자의 자타해를 사전에 막는 장치들을 만들어놨는데 공무원들이 민원이나 고소 우려로 회피하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실히 했더라면 일부나마 감소시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정신질환자가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족은 지옥이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본인이나 가족들, 사회 구성원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며 공무원들이 고소당하거나 조사를 받거나 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경기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오는 10월부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데도 이송 문제로 병원에 가지 못해 방치되는 정신질환 의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이송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 공공이송지원단은 일반 공무원과 소방 등 4명으로 구성돼 시군 요청 시 환자 이송을 지원하게 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각 시군은 응급입원 대상자가 코로나19 검사 등을 받으며 즉시 입원하지 못하고 장시간 대기하게 되는 문제, 농촌지역 노인들의 경제적, 심리적 위기 원스톱 지원 필요성 등을 제기했으며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예산이나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영문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은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가정폭력도 정신질환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아동부터 노인까지 통합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의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자살 사망자 수는 18년 3,101명에서 19년 3,300명으로 배가 9명 늘었고 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18년 24.2명에서 19년 25.4명으로 1.2명 증가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통칭하는 코로나 블루, 우울을 넘어 분노감을 표출하는 코로나 레드, 분노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나고 있으며 사회적 단절이 지속되고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자살 사망률의 급증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라는 글을 통해 최근 코로나 이후 자해, 우울증, 자살 신고가 증가했다는 기사에 내내 마음이 쓰인다며 어린 시절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던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 지사는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건 자주 서럽고 억울하고 앞날이 캄캄해 절망해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게 하는 건 서로를 향한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연대라면서 여기에는 한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공적 책무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며 공복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광률 경기도의원, 경기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착수회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안광률, 더민주, 시흥일, 부위원장은 지난 9-22 화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였다고 밝혔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열대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며 평소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날 용역 보고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장애인 체육 영역별, 학생체육, 재활체육, 생활체육, 전문체육, 이수 및 실태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중장기 발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과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연구용역이 외국의 선진 사례 접목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확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연구용역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장애인 체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세원 경기도의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관계자와 정담회 실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화성사, 은 21일 용인시에 위치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인 우리 동네 평생교육학교를 방문하여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로부터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현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진규 우리 동네 평생교육학교 교장, 강경남 오산성인장애인 시아시아간학교 사무국장, 이학인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무국장과 경기도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 윤철식 평생교육 담당 사무관이 참석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과 운영비 증액 지원,
코로나19 대비한 방역 지원과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교육을 위한 기자재 지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강경남 사무국장은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 학습자 지원 인력을 현실성 있게 연차적으로 확보해 줄 것과 임차료, 관리비 등 시설 운영비와 급식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학인 사무국장도 인력 충원 및 운영비 증액 지원을 거듭 강조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이 연내 추진될 수 있기를 요청했다. 김진규 교장도 인건비 증액 지원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도교육청의 지원 보조금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보다 적다 보니 운영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강조했다.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답변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하겠다고 하면서 도교육청은 시도와 달리 세입 재원이 없다 보니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여러분의 이해를 구한다고 하고는 향후 교육부 가이드라인 마련 시 지원 기준이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세원 의원은 오늘 와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보니 시설 규모에 비해 시설 여건이 열악하다. 그럼에도 배움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장애인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도교육청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봉도 의원,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시 군 설명회 개최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더민주, 의정부 이. 도 의원은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의정부 상담소에서 의정부시 노인장애인과 담당자와 함께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시 군 설명회 개최 관련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은 경기도에서 매년 증가하는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적인 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민간자원 개발 등을 목적에 있다. 31개 시 군 담당자 대상 경기남부 9.2, 수원과 경기북부 9.24, 의정부로 각각 나누어 개최되는데 주요 내용에는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시범사업 설명과 공모 신청, 향후 일정 안내 및 질의 응답 등이 있다. 이날 참석한 의정부시 관계자는 설명회 개최 안내와 함께 상반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이영봉도 의원님의 회의 참석과 도의회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이영봉 도의원은 그동안의 조례 개정과 예산 지원 등 여러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업 설명회가 성공적으로 개최 완수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하고 도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하였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 무량기수목원의 무장애 나눔길 조성.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오산 경기도립 무량기수목원의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이들도 편하게 숲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했다고 28일 밝혔다. 무장애 나눔길 조성 사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휠체어나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보행약자들이 안전하게 숲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책길을 만드는 사업이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는 2019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녹색자금 2억 7,600만 원을 확보, 이를 포함한 총 4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무량기수목원의 무장애 나눔길을 만들었다. 무장애 나눔길은 무량기수목원의 상징이자 탐방객들로부터 가장 인기가 많은 습지생태원의 757m의 길이로 조성됐다. 구체적으로 경사 8% 이하의 목재 데크길과 포장길을 조성하고 보행약자들이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일정 구간의 휴게 공간이 들어섰다. 특히 습지생태원은 5개의 연못이 있어 자연 풍광이 좋고 원시 시대부터 생존한 메타세쿼이아, 관중 등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볼거리가 매우 다양한 곳이다. 무량기수목원의 연간 총 방문객 35만 명 중 약 38%, 13만 명, 가 보행약자로 그동안 숲속으로까지 접근이 힘들었지만 이번 무장애 나눔길 조성을 통해 휠체어와 유모차도 원시 숲길을 거닐 수 있게 됐다. 신광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무량기수목원은 지난해에도 무궁화원 리모델링, 습지생태원 관람로 개선 등으로 보행약자 편의를 증진하며 시대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피톤치드를 느끼며 면역력을 증가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물과 나무와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지난 2006년 오산에 개원한 무량기수목원은 수령이 40년 이상 된 나무와 희귀식물 등 1900여 종이 전시되어 있는 경기도 대표 수목원이다.